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휴식하셨나요? 지금부터 제9주차 2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주차 2강의는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1강의에서 배웠던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인 아동과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에 관한 부분에서 과제 문항을 살펴본 후에 5번째로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할 것이고, 또 시간이 남으면 제9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3가지로 설명하시오입니다.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세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인 아동들은 어떤 아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제공하게 되는 아동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데요. 또 다양한 모습으로 도움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살펴보면, 첫째, 빈곤 가정의 아동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이 빈곤하면 아동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겠죠. 더구나 빈곤한 가정들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는 있지만 정상적인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자원봉사자가 빈곤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혹은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가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대받는 아동입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학대의 후유증으로 아동들은 단순히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대 아동에서 정신지체와 언어장애가 발생되며 그 외에 발달지연과 중추신경장애, 정신지체, 과잉행동, 충동성, 언어발달의 장애 등 자아기능 손실, 신체적, 심리적 충격으로 소멸 또는 유기당할 위협을 느끼고 심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급성 불안 반응, 근본적 신뢰를 이루지 못하는 병적 대인관계, 부모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강한 부정, 투사 등 원시적 방어 기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격적, 파괴적 행동,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등 충동 조절, 손상, 슬픔, 낙심, 모욕감 등을 느끼는 자아 개념의 손상, 자살 기도, 위협 등 자학적, 파괴적 행동, 집중력 장애, 인지 손상 등에 의한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외에도 여러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되겠죠. 이러한 학대 아동들은 주로 전문적인 복지시설에서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은 아동에게 건강한 인격과 나아가 사회 적응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진 아동입니다. 미혼모의 발생과 이혼 혹은 별거로 인해서 기아 상태에 있는 버려진 아동들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죠. 이러한 아동들은 일시적인 보호소나 영아원 혹은 고아원에서 보호 양육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양되기도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사랑과 봉사가 아동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부모가 있는 아동입니다. 부모는 있지만 부모님이 장애인인 거죠. 장애인 부모 혹은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장애일 경우 일상적인 사소한 생활에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부모 가정 및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소년, 소녀 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가구 중에서 만 18세 미만, 출생일 기준입니다. 이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 가정의 아동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분리되어 혈연적으로 무관한 아동끼리 성인들의 보호 아래 24시간 집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성장 발달하도록 교육 및 치료를 포함한 사회적,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의 대상인 아동은 빈곤 가정의 아동과 학대받는 아동, 버려진 아동, 장애인 부모가 있는 아동,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으로 나누어서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네 번째로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사회변동이 급격히 일어남에 따라서 가족의 기능이 해체되어 아동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학교 교육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로 인해 무한 경쟁에 시달려 인성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어렵거나 원만치 못한 가정, 사회 환경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자기의 의지를 상실한 아동을 도와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고독과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더욱이 요보호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많은 소외감과 외로움, 고독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 아동이 올바른 인격 형성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는 각별한 배려와 이해심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구조 또한 많이 변화되어 아동들이 보호와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터전인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해줘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첫째, 인간화의 역할과 두 번째, 사회화의 역할, 세 번째, 치료자로서의 역할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화의 역할은 자원봉사자는 아동의 특성 및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이 인간다운 애정을 얻고 다른 아동들과 함께 성장하며 인정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바른 인격의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화의 역할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자는 아동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치료자로서의 역할인데요. 자원봉사자는 문제가 생긴 아동을 위해서 자원봉사함으로써 아동이 본래의 순수한 자아를 형성하도록 치료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인간화의 역할, 사회화의 역할, 치료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동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두 번째, 약속 시간 엄수와 신뢰관계 형성 세 번째, 눈높이 자원봉사활동 다섯 번째, 아동의 솔직한 자기감정 표현과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며 다섯 번째로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및 일상생활 지도입니다. 유의사항에서 첫 번째로 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의 필요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재능보다 대상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동들의 욕구 충족에 대한 계속적인 실패는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바람직한 아동기의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가장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대상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심리, 정서적 변화와 주위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 시간 엄수와 신뢰관계 형성입니다. 아동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사회 집단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가 아동과의 약속을 자주 어기게 되면 아동은 자원봉사자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바람직한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봉사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시간 활용으로 봉사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발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눈높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아동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며 자연스럽게 어울려 놀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선심이나 동정심에 의한 일방적인 시혜성의 활동은 자칫 잘못하면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너무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의존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솔직한 자기 감정 표현과 긍정적인 감정 유도입니다. 아동이 가지는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하면 아동은 심리적인 상처를 받게 되며 욕구의 충족을 위해 거짓말 등의 왜곡된 욕구 표현과 도벽 등의 비행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아동의 올바른 사회화를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하며 적이나 소극적인 감정을 희망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및 일상생활 지도입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과 일상생활 지도를 통하여 적응력 향상을 도와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에서 5번째로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앞에서 살펴본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아동이 처한 가정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직접적 자원봉사와 간접적 자원봉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 자원봉사활동에는 심리적 지지와 사회성 정진, 생활안정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심리적 지지에서는 상담과 결연 지도, 교육 지원, 여가선용 지도,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상담에는 프로그램이 또래 상담과 가족과의 상담, 문제행동 아동 상담 지도가 있고 전화 상담, 학교 부적응 아동 상담 지도가 있습니다. 결연 지도에서는 프로그램을 보면 한부모 가정 아동 지도, 요보호 아동 결연, 실직 가정 아동 심리 정서 지도 프로그램이 있으며 교육 지원에서는 어린이 공부방 학습 지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학습 부진화 지도, 그리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지도, 한글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한자 등이 있으며 어린이 컴퓨터 지도, 아동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가선용 지도에는 취미교육으로 미술, 음악, 종이접기, 무용 등이 있으며 캠프활동 보조와 독서지도, 레크레이션 지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 정진 체계에서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동반 외출과 농촌활동 지도 프로그램이 있으며 생활안정 체계에서는 보호활동으로서 방과후 아동보호 지도, 일일 위탁부모, 타가시설 아동 돌보기, 영유아 보호시설 아동 돌보기 등의 프로그램이 직접적 자원봉사에 들어갑니다. 간접적 자원봉사에는 시설 지원과 사회환경 조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 지원 분야에는 업무 보조와 초청 및 방문이 있는데요. 업무 보조 프로그램으로는 아동 단체 시설 업무 보조, 아동 숙박시설 업무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며 초청 및 방문에는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가 있습니다. 간접적 자원봉사에서 사회환경 조성 부분은 분야별로 조사활동과 정보 제공, 캠페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조사활동에서는 유해 문화환경 조사 감시와 위험장소 검사가 있으며 정보 제공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정보지도 제작,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신문 제작 프로그램이 있으며 캠페인으로는 가출 아동 공동체 건립 운영을 위한 다자회와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음악회, 낙도의 도서 놀잇감 보내기 캠페인, 결식 아동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누기 모임, 저소득 가정 아동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물품 기증 받을,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캠페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캠페인,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모금을 위한 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22개월째 소아암이 발견됐다고 그랬죠. 그때 저는 30대 초반에 아주 젊어 있었고요.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었지만 그때 소아암 어린이 기금을 모은 후원금을 저희도 지원을 받아서 제 아들 치료비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꿈은 그때 제가 받은 우리 아들 그 소아암 진료비를 언젠가는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제가 월급의 일부를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원받은 만큼 모아지면은 심장병이 아니라 소아암 기금의 후원금으로 우리 가족 이름으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9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시대에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이 잘 없었죠.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학교 생활로 인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폭넓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적,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9장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을 개인적, 교육적, 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자세와 유의사항,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과 활동 유형 및 대상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9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서 첫 번째로 청소년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청소년기는 인생에서 단순히 스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독특한 요구와 도전을 함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가정기능의 약화, 지역사회 해체와 기능 상실,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등 청소년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들은 각종 청소년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제9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서 두 번째로 청소년의 특성입니다. 급격하고 다양한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 어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이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겠죠. 청소년의 특성을 5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자아정체성 확립의 위기이며 두 번째, 생리,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세 번째, 독립적이고 통합된 인격체로 형성해가는 과정이며 네 번째, 성장 과정, 다섯 번째, 반항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정체성 확립의 위기. 청소년기에 이르면 가정과 학교 및 사회를 중심으로 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는 위기를 겪게 되죠.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인생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 가정, 학교, 사회의 이해와 사랑, 그리고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가정은 가장 중요한 지지체이죠. 두 번째, 생리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죠. 특히 성적인 성숙과 성의식의 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 특히 성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성적인 발달에의 수치심과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어른들이 잘 설명해주고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야 되겠죠. 세 번째로 독립적이고 통합된 인격체입니다. 청소년기의 발달 가업의 성공적인 이행 여부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청소년기는 타 세대에 비해 외적 자원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빈곤, 장애, 비행 등 어떠한 조건 하에 있어도 차별 없이 독립적인 인격체인 동시에 존중되어야 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즉,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평등한 존재로서 존엄성이 유지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하며 개별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지닌 다면적 전체적인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장 과정입니다. 청소년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변화하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현실감이 희박하고 사회적 성숙도가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실수나 문제는 이 시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비난이나 질타가 아니라 보호와 지지를 해줘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반항성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반항이 심하며 성인의 행동과 가치관, 규범, 질서에 대하여 반박하기 쉽고 이들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이상이나 사고를 절대화하려는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관습이나 도덕, 규범, 질서 등에 대해서도 반항과 회의, 비판을 하고 개인적 주관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사회나 가정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항성이죠. 세 번째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은 개인적 필요성과 교육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필요성에는 인간 존중 정신과 태도 형성, 사회성 개발, 자신감과 지도력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형성, 보람있는 여가생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며 두 번째, 교육적 필요성에서는 학습의 일환, 교육의 장 확대, 체험을 통한 폭넓은 성인생활의 준비,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관계 형성 정진에 대해서 필요성을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며 사회적 필요성으로서는 자발적인 사회 참여와 문제 해결 풍토종성, 미래의 자원봉사자 육성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주차 이 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으로는
청소년의 특성을 5가지로 설명하시오입니다. 제9주차 이 강의는 제8장 아동자원봉사활동을 마무리한 후에 제9장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